깊은 숲속. 아이들은 사슴을 사냥하고 껍질을 벗깁니다. 명상을 하고 대련을 하고 달리고 플랭크를 하고 암벽을 오릅니다. 아이가 미끄러져 떨어져도 아버지는 구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올라가야 합니다. 동생은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둔상이나 골절로 인한 뇌출혈 또는 비장 파열로 죽을 수도 있어.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지면 부러진 건 아니니까 괜찮아. 널 구해줄 사람은 없으니까 침착하게 올라오렴. 아니 그게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암벽 등반을 하는 아이에게 동생이나 아빠가 할 소리냐고요? 뭐 어쩌겠어요. 우리 인생이 실제로 그러니까요. 여긴 스파르타니까요. 작자미상. 오늘 소개할 영화는 정말 눈부시게 판타스틱한 영화인 캡틴 판타스틱입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일단 족보 정리부터 해야겠습니다. 아이들 중에 마진 보입니다. 보더반인데 보라고 부르죠. 그리고 순서대로 키엘러, 베스퍼, 렐리언, 사자, 나이. 이렇게 6명의 아이의 아버지는 이 사람 벤입니다. 이들은 숲에 삽니다. 엄마인 레슬리는 3개월 전에 이곳을 떠나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이 가족을 앞으로 캡틴 패밀리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모닥불 앞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 무슨 책을 읽는지 한번 볼까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브라이언 그린의 우주의 구조,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 전부 그야말로 양서군요. 독서 시간이 끝나면 음악 시간입니다. 이 아이들은 잠깐 피크닉을 온 게 아닙니다. 거의 1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빠와 엄마인 벤과 레슬리의 인생관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간단히 말해 천민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미국은 점점 더 나락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런 사회 속에서 깨어있는 지성과 순수한 영혼을 지키려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숲속에서 영과 육을 단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아빠의 질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디 볼까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세계적인 명작인 롤리타를 읽고 있는 키엘러. 롤리타는 아시다시피 12살 소녀를 향한 중년 남자의 사랑을 다룬 그런 소설입니다. 작품이 어떠냐는 아빠의 질문에 키엘러는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루뭉술한 말은 캡틴 패밀리에게는 금지어입니다. 그런 말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무의미한 말은 본질을 흐리게 되니까요. 캡틴 패밀리는 항상 명확한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롤리타라는 이 작품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키엘러는 대답합니다. 중년의 남자가 12살의 여자애를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게 불편해요. 어떠세요? 대답이 잘 된 것 같으세요? 그러자 벤이 말합니다. 그건 줄거리고 너의 관점과 견해를 말해야지. 괜히 책 한 권 잘못 읽다가 엄청 피곤해지는군요. 키엘러는 다시 대답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소설이라서 이해가 가고 공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인 남자가 미성년의 소녀를 성추행하고 강간한 것이라서 역겹고 불쾌하며 도덕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그 사랑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가 싫으면서도 동시에 측은하게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작품이에요. 그제서야 벤은 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나 조카나 학생이나 후배가 롤리타라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서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으실 수 있을까요?
Because it can give them both pleasure. 아무튼 아픈 엄마의 상태를 보기 위해 아빠는 병원으로 떠납니다. 엄마를 왜 병원에 둬야 하냐고 따지는 아이들의 말을 잠시 들어볼까요? 건강한 사람이 죽으러 가는 곳이 병원이다. 미국은 교육 수준 미달의 의료 과잉이다. 의사협회는 거대 제약회사에 몸을 파는 창녀다. 그런데 왜 그런 곳에 엄마를 두고 있는가? That's what I'm gonna go find out. 이것이 아이들의 말입니다. 저 아이들과는 말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벤은 알게 됩니다. Harper. 아내이자 6아이들의 엄마인 레슬리가 어젯밤에 병원에서 자살을 했다는 사실을. 원래부터 결혼을 반대했었고 딸의 죽음이 모두 벤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진 장인은 벤에게 장례식장에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합니다. You are not welcome here. You show up, I will have you arrested. 아이들에게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아빠. Last night, Mommy killed herself. The same way. Your mother is dead. We're a family. Nothing is going to change. 저 맑은 미소의 주인공이 바로 벤의 아내이자 캡틴 패밀리의 엄마인 레슬리입니다. 마치 떠나는 레슬리의 영혼이 잠시 찾아온 듯이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아내의 꿈을 꾸는 캡틴. But you have to take care of them for me. 이제 장례식까지는 5일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장례식에 가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벤은 말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더러워도 피해야 할 때가 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한다. 그렇게 세상은 원래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We have to shut up. 하지만 그것은 벤의 평소 가르침과는 다른 말이죠. 결국 벤은 장례식에 가기로 합니다. 캡틴 패밀리는 외칩니다. 이제 캡틴 패밀리는 엄마를 구하기 위한 미션을 시작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던 아이들에게 바깥 세상은 모든 게 신기합니다. 벤은 켈빈 쿨리지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국민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민주주의는 사회정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빛이지만 시민들은 광란의 쇼핑을 통해 사회적 상호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들은 놀랍니다. 사람들이 모두 뚱뚱하다고. 그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저소득층이 사는 곳일수록 그렇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패스트푸드만 먹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모두 하마 같다는 나이의 말에 킬러는 생각은 자유지만 타인을 그렇게 놀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단지 기독교인만 빼고. 결국 모두들 뭔가 먹기 위해 식당에 왔지만 그들이 먹을 만한 영양식은 없습니다. 밀크쉐이크가 뭔지 콜라가 뭔지도 모르는걸요. What's cola? Poison water. Okay, everyone up. We're out of here. What? No, why? Because there's no actual food on this menu. 그리고 노엄 촘스키의 생일을 축하할 때
아빠인 벤에게 항상 불만이 있던 렐리아는 그냥 남들처럼 크리스마스나 축하할 일이지 왜 노엄 촘스키 생일을 축하하냐고 하지만 벤은 인권과 지성을 고양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도주의자인 노엄 촘스키 대신 동화 속 허구의 요정을 찬양하는 것이 더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캡틴 패거리, 캡틴 패밀리는 벤의 동생인 하퍼의 집에 도착합니다. 하퍼의 가정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족의 충돌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How did you kill those chickens? I didn't have to kill the chickens. It's already dead or cooked. 사자는 와인을 한 잔 달라고 아빠에게 말하고 벤은 줍니다. Can I have some wine? 참고로 사자는 8살입니다. 하퍼는 애한테 무슨 와인을 주냐고 합니다. 마약도 아닌데 와인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된다는 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t's not crack. What's crack? Crack is a crystallized, highly addictive derivative of the stimulant cocaine. They killed each other for Nike? 대화 중에 나이키가 나오지만 나이에게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일 뿐 신발 메이커로는 모릅니다. 하퍼 패밀리는 나이키는 아디다스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캡틴 패밀리가 아디다스를 알 리도 없습니다. 하퍼 패밀리는 그런 캡틴 패밀리를 비웃습니다. 글쎄요, 누가 누구를 비웃어야 할까요? 나이키라고 하면 신발밖에 모르는 아이와 신화 속의 여신밖에 모르는 아이. 아마 신발에 대해서 몰랐던 아이는 그 신발이 신화 속의 여신 이름을 차용한 브랜드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브랜드의 지향점, 스워시 심볼의 디자인 주제,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의 역사까지 한 번에 쉽게 이해하게 되겠지만 오로지 신발만 알았던 아이는 글쎄요, 이제부터 신화를 공부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ad, how did Aunt Leslie die? 외숙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는 하퍼 아이들의 질문에 벤의 매제는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고 두루뭉술하게 답합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말은 캡틴 패밀리에겐 금지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캡틴 패밀리는 모두 의아해합니다. 왜 사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가? 결국 벤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레슬리는 보를 낳은 직후부터 산후 우울증의 일종이고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병을 앓았었다. 그러다가 결국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한 것이다. 하퍼는 애들 앞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오빠인 벤에게 화를 내는데 오히려 캡틴 패밀리는 모두 다 그녀가 왜 저러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캡틴 패밀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머니가 죽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머니가 죽은 이유는 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니까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왜 병에 걸려 죽었다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걸까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하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녀가 자살을 했다는 말을 굳이 애들 앞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할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어색해진 저녁 식사 분위기는 하퍼 패밀리에게만 그런 것이고 캡틴 패밀리는 와인을 마시며 맛있게 식사합니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슬퍼하는 것은 슬퍼하는 것이고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며 그리고 원래 장례식은 축제이기도 했으니까요. 이것은 카니발의 기원과도 관련된 행동입니다. 저의 파니핑크 리뷰를 참고해주세요. 자, 모두 엄마를 위한 건배! 하퍼 패밀리는 이런 캡틴 패밀리의 행동에 정말 어이없어합니다. 하지만 캡틴 패밀리는 하퍼 패밀리가 하는 게임의 폭력성에 더 충격을 먹습니다. 어느 것이 더 건강한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퍼와 매제는 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계속 저렇게 키울 거야? 진짜 학교에 다녀야 진짜 직장도 구할 거 아니야.
그렇게 숲에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크면 나중에 직업도 변변히 구하지 못할 것이고 아이들은 결국 루저가 될 거 아니야. 애들한테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퍼는 오빠는 애들을 죽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고 You're gonna get them killed. Yeah, what you're doing to them. I'm saving their lives. That's what I'm doing. 벤은 애들을 진정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You sound so ridiculous. 같은 일을 두고 한쪽에선 죽는다는 것이고 다른 쪽에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ey're children. They need to go to school. They need to learn about the world. 결국 벤은 조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권리장전이 무엇이지? 13살 중학생의 대답은 뭔가 비용에 대한 것이 아닐까요? 권리장전을 영어로 Bill of Rights라고 하니까 B를 계산서로 이해하고 What something cost 라고 답한 것입니다. Whatever. 그리고 15살 고등학생인 조카의 대답은 정부에서 정한 미국인의 권리가 최대한의 대답이었습니다. Rights that people have in America and stuff. Hey, Saja? Yes? Would you please come down here a moment, sweetie? 그러자 8살의 사자를 부르는 벤 똑같이 묻습니다. 권리장전이 무엇이지? Bill of Rights. 잠깐, 그나저나 저는 이 사자 역의 슈리 크룩스에게 반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사자라는 이름은 슬로베니아어로 꽃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선 Z 발음을 S로 하나 봅니다. 영어에서 J 발음은 Y로 하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What's wrong with everyone? 아무튼 이제 우리 예쁜이 사자의 답을 들어볼까요? 수정헌법 1조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이제 벤이 뭐라고 할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니야, 달달 외운 걸 말하라는 게 아니야. 권리장전에 대한 너의 관점과 견해를 명확하게 말해. 그러자 사자의 촌철살인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권리장전이 It's not the Bill of 없다면 Rights. Maybe more like China. 중국처럼 될 거예요. Here, at least, we don't have warrantless searches. We have free speech. Citizens are protected from cruel and unusual. 벤은 다시 묻습니다. 이것을 2010년의 시민연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8살의 사자는 다시 답합니다. 기업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무제한 선거자금 후원이 가능해져서 결국엔 돈을 대는 기업과 로비스트가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Lobbies to fund candidates.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나온 2016년엔 미국의 대선이 있었죠. 그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은 어떤가요? 벤과 사자의 말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누가 이 세상을 더 현명하게 살까요? 하퍼의 아이들은 적당한 학교를 나와서 적당한 회사에 취직할 것이고 적당한 상대를 만나 적당히 살겠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벤의 아이들이 유아기에 이미 끝냈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벤의 생각은 다 옳고 하퍼의 생각은 다 틀린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퍼의 집을 떠나는 캡틴 패밀리. 한편 보호가 아빠 몰래 보고 있는 것은 입학 허가서입니다. 보호는 대학 입학 허가서를 받았었습니다. 자, 보호가 어느 대학에 붙었는지 알아볼까요? 하버드, 브라운, 스탠포드, 프린스턴. 대단합니다. 보호는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보호는 연애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호는 그들에겐 그저 외계인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숲에서만 살았던 보호는 세상과 대화하는 법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mercy and forgiveness and come to enjoy. 드디어 벤과 아이들은 장례식이 거행되는 교회에 들어섭니다. 아멘. 무슨 북유럽의 펑크락 히피 밴드가 무대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동생 하퍼의 표정을 보세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십니다. 두 분의 성격, 표정에서 다 읽히죠? 장모님은 그래도 사위를 걱정해주지만 장인 어른은 당장이라도 벤의 머리를 뽀갤 듯한 표정입니다. 어쩌면 그런 아버지에게서 탈출하고 싶었던 것에서 레슬리의 행동의 근원을 유추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레슬리를 전혀 모르는 목사의 영혼 없는 조문에 참다 못한 벤은 이제부턴 자신이 말하겠다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런 벤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이렇습니다. 벤은 말합니다. 일면식도 없던 목사의 고인에 대한 추모는 코믹한 부조리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레슬리가 남긴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불교식으로 화장해 주세요. 장례는 인간의 한 생애를 마친 기쁨을 표현하는 춤과 노래로 해주기 바래요. 그리고 나의 유골은 사람 많은 공공장소의 화장실 변기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벤은 아내 유언대로 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장인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벤과 아이들은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잠시 장인 어른의 말을 들어볼까요? 네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됐어. 하지만 그런 장인도 사위는 죽이고 싶지만 손자들은 예쁩니다. No, Grandma. We're all together. Isn't this wonderful? Who do you think the police are going to listen to? Me? Or some hippie in a clown outfit? Bye, Grandma. Bye, Grandma and Grandpa. 입관식에 참석하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장인, 그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장지로 가는 벤, 가면 안 된다는 아이들, 그런 벤을 멈추게 한 것은 보의 말이었습니다. I don't want to lose you. Please.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옳습니다. 벤은 아내의 유언을 들어주지 못한 채 차를 돌립니다. 보는 벤에게 입학 허가서를 보여줍니다. 벤은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아들이 자신의 홈스쿨링 이후에 자신과 상의 한마디 없이 대학 입시 준비를 몰래 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보의 말에 벤은 더 충격을 받습니다. It was Mom. 그렇습니다. 그것은 엄마 레슬리가 보와 함께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벤은 여전히 기존의 교육 체계에선 배울 것이 없다고 하지만 보는 말합니다. I know nothing. I am a freak. You made us freaks. Unless it comes out of a fucking book, I don't know anything about anything. And Mom knew that. She understood. 렐리언은 엄마가 아프게 된 원인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Dad made her crazy. Dad's dangerous. You think our lives are so great? You think Dad is so perfect? I'm gonna live here. 렐리언은 벤을 떠나 할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렐리언을 데려가려는 벤. 하지만 렐리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And I apologize. You killed Mom! I hate you! I fucking hate you!
Abby and I have decided that we're going to file. 그리고 장인은 산속에서의 거친 훈련과 학교에 보내지도 않는 벤의 행동을 아동 학대로 규정하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릅니다. 게다가 할아버지 집에서 렐리언을 구해오기 위해 베스퍼가 침투하지만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은 깨닫습니다. 벤은 아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산속에 작은 이상사회를 건설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벤은 아이들을 장인어른의 집에 두고 가려고 합니다. 나이가 Why can't we just 라고 물었을 때 벤은 대답합니다. Because if you do, I'll ruin your lives. I thought you'd get better out there, you know, but it was too much. Beautiful. Mistake. 벤은 아이들을 두고 홀로 떠납니다. 홀로 떠나는 벤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은 이 장면에서 흐느끼는 벤과 함께 저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벤은 아내를 사랑했고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가 사랑했던 이들에게 상처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의 교육은 완전히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적하는 세상의 문제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단절하고 산속에 숨어드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래요. 어쩌면 자기 혼자뿐이라면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사는 것이 자신에게는 옳은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애들은 지금은 그저 아빠 따라 살고 있지만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는 벤이 죽고 나서 홀로 판단해야 할 때,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아이들은 세상과 어떻게 친해질까요? 벤은 아이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건강한 영과 육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이 생각한 최상의 교육을 해주었지만 아이들에게 판단할 기회와 자유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옳고 세상이 틀렸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로 그런 벤의 판단이 다 옳다고 해도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요. 이 영화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고해성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감독 자신이 어릴 때 벤과 같은 성향의 부모님들과 산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숲속의 생활에 대한 디테일들이 정말 세밀하게 살아있습니다. 또한 모든 아역 배우들은 촬영 기간 동안 햄버거나 콜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며 촬영장에 전자장비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계약서에서부터 명시했다고 합니다. I don't hate you. 하지만 아이들은 벤에게 돌아옵니다. 남은 한 가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엄마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하지만 너희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벤에게 가장 반항적이었던 렐리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노엄 촘스키의 말이고 감독이 관객에게 말하고 싶은 이 영화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If you assume that there is no hope, and you guarantee that there will be no hope. If you assume that there is an instinct for freedom, that there are opportunities to change things, the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you can contribute to making a better world.
Noam 그리하여 캡틴 패밀리는 엄마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떠납니다. (2016년) 영화인 이 영화는 최근 영화이기 때문에 결말을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영화는 보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정말 판타스틱한 영화입니다. 저는 보다가 한 9번쯤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안 본 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있거나 조카가 있거나 가르치는 학생이 있는 모든 분들은 더더군다나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강추드립니다. 또한 아역 배우들은 물론이고 이 영화로 2017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비고 모텐슨의 연기는 정말 압권입니다. 그 해는 작품상을 잘못 발표했었던 해였죠. 그리고 비고 모텐슨은 올해 폴링이란 영화로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연기와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합쳐진 이 영화는 그냥 그 자체로도 신선한 공기나 맑은 물로 세상에 찌드는 영혼을 씻어내는 그런 판타스틱한 경험을 드릴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단 한 줄의 캐치프레이즈를 정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저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영화라는 꿈을 함께 꾸는 시간, 작자 미상이었습니다.